네. 백준 2725번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는 다 읽어보고 오셨으리라고 판단하고, 예. 일단은 뭐 간략하게 일단은 좀 설명을 하고, 예,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2725번은 잘 보시면요. 문제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점, 여기 보이는, 제가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쪽 원점에서 보이는 그 좌표 개수인데, 쉽게 생각하면 이쪽에 광원이 있고 그 빛을 쐈을 때 요런 점들, 점들에 부닥치면은 그림자가 생기기 때문에 뒤에는 보이지 않는 거죠, 여기 이 원점에서. 그래서 규칙은 0,0에서 보이는 좌표의 개수인데, 광원이 나갔을 때 어떤 점에 부닥치면은 이 점 뒤로는 같은 기울기에서는 이 점들이 뒤에서는 더 보이지 않는 거죠, 제일 앞에서 부닥쳤기 때문에. 그죠? 이런 특성을 조금 파악을 하시면은 좀 편할 것 같고요, 문제를 풀이를 하는데.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좀 쉬운 편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광원, 이 원점이 고정됐기 때문에 요 점에서만 고려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인제 문제 특성을 보면은 앞에서 부닥쳐서 이 점에서 부닥치면 이 뒤쪽은 안 보이기 때문에, 잘 보시면요, 문제를 이렇게 단계별로 쪼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 쪼개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예, 쪼개서. 그죠? 앞에서 부닥치면은 뒤에서 인제 보이지 않고, 해당 점이나 해당 점에서 해당되는 기울기는 이 뒤쪽 영역에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앞쪽에서 먼저 고려한 다음에 앞쪽에서 걸리지 않은, 다른 기울기에 있는 좌표들만 더해서 나가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DP로, 동적 계획으로 풀면은 좀 쉽게 풀릴 수 있다라고 힌트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일단은 그래서 인제 그 문제를 좀 분해해서 보면요, 여기 면적이 1일 때, 그러니까 n이 1이 들어왔을 때, 1이 들어왔을 때 케이스를 좀 고려해 보도록 하면은, 잠시만요. n이 1이 들어왔을 때 지금 이제 입력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 n 값이 들어와요. 예. 예. 그래서 n이 1이라 그러면은 요 점, 그죠? 예. 가로 세로가, 좌표가 1인 점에서의 영역만 고려했을 때 몇 개가 보이냐 이거예요, 이 광원에서. 3 개죠. 예. 여기랑 여기랑 여기 3 개가 보인다 그죠? 그죠? 그래서 인제 이렇게 설계할 수가 있겠죠. 예. 동적 계획으로 1인 점에서는 3 개가 보인다. 이게 이제 초기값이 되겠죠. 그죠? 예. 그리고 인제 만약 2 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부터 한번 고려해 볼까요? 이거는 단순히, 예, 1인 영역 더하기 세로 보이는 점, 세로 보이는 점, 이걸 더해 주면 되는 거죠, 세로 보이는 점. 세로 보이는 점은 인제 어떻게 고려를 할 수 있냐,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 잘 봤더니 좀 지우고 좀 보겠습니다. 예. 잘 봤더니 n이 2다 2 라고 했을 경우에는 요 영역이 되겠죠, 요 영역. 그죠? 요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새로 보이는 점은 1인 영역에다가 요걸 제외하고 몇 개 더 보이냐면은 요 점, 그죠? 하고 요 점이 보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두 개가 보이게 되는데, 여기서 인제 규칙성을 찾아야 돼요. 이런 문제류, 그러니까 기울기를 다루는 문제류는 일단은 GCD, 최대 공약수를 이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기울기를 이용하는 그 패턴이에요. 그래서 기울기가 낮다 그러면은 일단은 최대 공약수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되는 거죠. 그죠? 최대 공약수를 고려를 해야 된다. 그러면 좀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거죠. 이 최대 공약수는 또 여기서 어떻게 넣을 수가 있냐. 자 보시면요. 네. 그래서 뭐 최대 공약수를 어떻게 이용하냐. 예제를 한번 들어 볼게요. 예. 좌표 한 두 개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1,4라는, 좌표가 하나 있다고 합시다. 1,4 대략 그리면은, 그다음에 요렇게 봤을 때 기울기가 4죠. 기울기가 4예요. 그다음에 얘에 가려지는 좌표인 뭐 예를 들어 2,8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광원이 0,0이 있기 때문에 기울기가 똑같이 4인 모든 좌표들은 요 제일 앞에, 예를 들어 얘를 만나면은 뒤에는 다 가려진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최대 공약수를 보면요. 1,4에 있는 요 좌표의 GCD는 1이에요. 1. 2,8의 GCD는 얼마예요? 2죠. 2. 그죠? 그죠?
그래서 이 규칙을 좀 따져보면요. 짜져보면 결국에는 어떤 결론이냐면 GCD가 1인 것들만 여기서 보인다는 거죠. GCD가 1인 것들만 보인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 뒤에 GCD가 1이 아닌 것들은 어떻게든 다 가려진다는 거죠. 가려진다는 그런 규칙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왼쪽에 다시 왼쪽에 여기 돌아와서 보면요. n이 2일 때 보면요. 여기 좌표가 여기 보시면요. 얘는 2,1이고 얘는 1,2예요. 1,2와 2,1이 새로 보여요. 얘 GCD는 얼마죠? 1이에요. GCD가 1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이는 거죠. 이런 규칙에 의해서. 그죠? 그래서 이걸 좀 지워서 다시 써보면은 결국엔 GCD가 1인 것들만 보인다. GCD가 1인 것들만 보인다. 그래서 이 규칙은 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찾아보세요. 그럼 DP3은 결국에는 그죠? 예, 여기가 이제 GCD 1인 것들이 여기가 이제 2가 되는 거죠. 그죠? 그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3인 n이 3일 경우에는 2 더하기 그죠? 새로 보이는 것들 GCD가 1인 것들 2가 3이었죠. 3 플러스 새로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그럼 3일 경우에는 이렇게 되겠죠. 3일 경우에 새로 보이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3일 경우에는 이걸 따져보면요. 3,1이 있을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3, 여기가 3,2가 있을 거고요. 3,2. 그 다음에 2,3. 그 다음 3,1이 있을 거예요. 예. 그죠? 그죠? 얘네 공통적으로 다 GCD가 1이죠. 1. 그죠? 예. 그래서 여기 순차적으로 이렇게 폼을 돌면서 GCD가 1인 것들을 찾아 나가면은 그죠? 미리 계산을 해 놓으면은 n이 그죠? 무엇이 들어왔던 간에 이 범위 안에 들어오면요. 미리 계산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결과를 출력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을 보시면요. 일단은 우리가 n이 최대가 얼마가 들어올지를 알고 있어요. 그죠? 문제를 다시 보면요. n이 1000까지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가 dp 1000까지 계산을 미리 해놓으면 되겠죠. 그죠? 근데 후기 값은 이제 dp의 1은 그죠? 3. 그죠? n이 1일 땐 3개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동적 계획법에 따라서 dpi는 dpi-1 더하기 2 곱하기 cnt. 이 cnt라는 게 뭐냐면요. 이 규칙을 보면요. 다 구해도 되지만은 그러니까 새로 보이는 좌표의 개수를 그 뒤에 더하는 거잖아요. 근데 잘 보면요. 이 y는 x축을 따라서 대칭이에요. 한쪽만 구해서 곱하기 2를 하면은 이쪽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규칙을 이용한 거예요. 약간의 이제 트릭을 쓴 거죠. 약간 트릭을 쓴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요. 자, CNT라는 거는 결국에는 GCD가 이게 true냐 이게 뭐냐면은 이 GCD 함수를 보면요. 제가 이렇게 선언해 놨어요. 여기 GCD 값이 1인 만약에 1이 나오면 그죠? GCD가 1이 나오면 true를 리턴하고 1이 아니면 false를 리턴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게 true냐 그러면 그때 하나를 더하고요. 그때만 하나 더하고 아니면 false니까 더해지지 않겠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문이 이제 이게 이제 x축으로 보고 여기 이제 y축으로 본다 그러면 y축은 x보다 작기 때문에 y는 x 밑으로 그죠? 면적의 반만 계산하는 거죠. y는 x를 기준으로 반만 계산해서 곱하기 2를 한다. 연산량을 좀 줄인 거죠, 그죠?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2725번은 이렇게 해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n이 들어왔을 때 단순히 이제 DP에서 꺼내서 출력만 하면은 간단히 끝나죠. 네. 네, 다음은 비슷한 문제인데요. 20157번, 백준 20157번인데 아까 이제 같은 기울기를 이용하는 문제, 그죠? 같은 기울기를 이용하는 문제. 자, 이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도 뭐 GCD를 이용하는 문제인데, 자, 뭐 문제는 대충 뭐 읽어보셨으려 판단하고, 그냥 바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어떻게 문제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이제 좌표축을 이렇게 보시면요. 얘가 기존에 이전에 설명드렸던 문제는 이제 어떤 일사분면만 고려했다고 하면은 지금의 문제는 지금 XY가 음수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전 방향을 고려해야 되는 게 좀 달라진 거예요.
케이스고요. 일단 조건을 고려할 때. 자, 문제의 원리는 똑같아요. 예, 풍선 속의 문제인데 일단 좌표가 막 주어져요. 좌표가 막 이렇게 랜덤하게. 예, 하지만은 이 좌표 범위는 마이너스 100만부터 100만까지의 정수로 이렇게 들어가요. 뭐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데 자, 이게 풍선의 위치인데 화살을 빵 쐈을 때 이렇게 쐈을 때 같은 기울기로 지나가면은 풍선을 두 개, 예, 터트리는 거예요. 예, 그죠? 이럴 경우에 좌표가 여러 개 주어질 때 첫 번째 그 이제 우리가 이제 결과를 한 줄만 출력하면 돼. 그게 뭐냐면은 화살 한 개를 쏘아 얻을 수 있는 최대 점수. 이럴 경우에는 이제 2가 되겠죠. 그죠? 예, 이렇게 썼을 때는 같은 기울기에 위치한 좌표가 요렇게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경우 2를 출력하면 되죠. 이게 무슨 문제? 같은 기울기를 가진 좌표를 찾아라 라는 내용이에요. 같은 기울기를 가진 좌표를 찾아라. 그렇죠? 여기가 아까 동일하게 예, 동일한 예절 1,4였고 여기가 2,8이었다. 8이었다. 이렇게 봅시다. 아까는 이제 그 최대 공약수 좀 얘도 마찬가지예요. 저장할 때 보면요. 이 최대 공약수가 두 개 최대 공약수가 얘는 1이고 얘는 2잖아요. 그죠? A 좌표의 최대 공약수 GCD를 보면요. 자, 그걸 저장할 때 어떻게 스킴을 가져가냐면은 두 개가 같은 좌표로 내가 같은 기울기를 가진 좌표의 어떤 쌍이다라고 했을 때는 단순하게 x가 1이고 그죠? 여기가 이제 첫 번째 좌표가 y가 4잖아요. 그죠? 예, 이거를 그냥 최대 공약수 나눠서 넣으면은 그죠? 예, 1,4가 되겠죠. 그죠? 동일하게 2,8도 최대 공약수가 2니까 이거를 최대 공약수 나눠서 그죠? 그 분자 그러니까 이제 x 좌표, y 좌표를 각각 최대 공약수인 2로 나눠주면 1,4가 돼요. 이거 뭐예요? 같죠? 예, 아이덴티컬 하죠? 이런 식으로 스킴을 가져간다면은 이 선상에 있는 모든 좌표는 다 1,4라는 값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1,4에 우리가 이제 저장할 때 1,4라는 어떤 이거를 이제 키로 가져가고 예, 동일한 키로 나올 거니까 이 기울기상에 있는 모든 좌표들은 이 키 값이 다 1,4로 나올 거예요. 그죠? 예, 이런 스킴을 가져가면 그리고 이 밸류는 예, 요 같은 길이에서 계속 지금 이렇게 잡혀 있다 그러면은 같은 길이에 있는 좌표라면은 이 밸류를 하나씩 더해서 하나씩 증가시켜 가면서 저장을 하면은 결국에는 이 동일선상에 있는 좌표의 개수를 구할 수 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이쪽도 구하고 모든 좌표에 대해서 0,0 기준으로 모든 좌표에 대해서 어떻게 구한다? 키와 밸류 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좌표를 더해서 가장 많이 그죠? 가장 밸류가 최대인 값을 우리가 출력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값을 출력하는 결과가 되겠죠. 그죠? 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스킴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우리는 자바에서는 해시맵을 쓰면 된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정답인데요. 여기 이제 입력 부분이 되겠고, 자, 보면요. 해시맵을 두 번 썼죠. 예, 이게 뭐 꼭 최적화된 정답은 아닐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가장 이해하기 쉽게, 해시맵을 중첩해서 썼어요. 이 안쪽에 있는 인티저라는 거는 결국에는 아까 얘기했던 x와 y 좌표인데, 저는 y와 x를 넣었네요. 어쨌든 뭐 유일한 키 값이니까 뭐 x와 y랑 x를 넣든 최대 공약수로 나눈 그죠? x와 y의 좌표에 대해서 최대 공약수 나눈 두 개의 값이 들어가게 돼 있고 이 오른쪽에 있는 값이 결국에는 밸류가 될 거예요. 예, 몇 개인지 그죠? 예, 밸류가 될 거고 그래서 이제 폼을 구성할 때 n번 그죠? 우리 n개 좌표가 들어왔기 때문에 바깥 폼은 그죠? 폼은 한 개로 구성해서 n번을 수행하면 되는데 이 n번 수행할 동안 각각의 좌표에 대해서 어떻게 수행하냐? 일단 GCD를 구한다. X와 Y의 GCD를 구해서 GCD에 이거는 이제 만약에 음수값이 나올 경우에는 이 양수값으로 바꿔주기 절차죠. 그냥 GCD는 일단 절대값을 취해서 예, 해당의 CD를 구해서 GCD의 절대값을 가지고 여기 보면 각각의 좌표에 대해서 GCD를 나눠주게 되겠죠. 나눠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m이라는 거는 이제 그 폼 바깥에 있는 우리가 이제 카운트해야 될 핵심 앱이죠. 예. 여기에 안쪽에 있는 키값, 그죠? 여기 XY 좌표의 쌍을 키로 가져갔죠. 이 키값이 존재하는지 검사를 해서 만약에 없을 경우에는 이제 최초일 경우니까 여기서 이제 1을, 그죠? 1을 세팅해서 넣고요. 아닐 경우에는 이미 이제 해당 좌표, 해당 키값으로 존재하게 되는 경우니까 그때는 이제 안이 들어와서 기존에 있는 값에다가 하나를 더해서 넣는 거죠. 예를 들면은 아까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아까 1,4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죠? 이 키값으로 예, 1,4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1,4로 하나 좌표가 하나 존재하고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료가 m이라는 게. 근데 이제 2,8이 들어왔다. 2,8을 계산해 보니까 얘도 키가 어떻게 되냐? 1,4로 예, 맞춰진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1,4로 있냐라고 물었을 때 하나 있잖아요. 그죠? 그죠? 컨텐츠 키를 했을 때, 그죠? 있고, 여기서 이제 게시라는 걸 꺼내 왔을 때 얘가 템포가 어떻게 돼요? 1이죠. 이미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증가시켜서 이거를 여기다가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2로. 그죠? 자,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이 맥스 카운트가 최대인 것만 찾아내면 됩니다. 그죠? 이러면 이제 정답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백준 1619번 문제인데요. 네. 앞선 두 문제보다 조금 더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기준 좌표가 앞선 두 문제는 이제 0,0에서만 고르를 하면은 이제 해결이 됐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좌표가 모든 점에서 모든 방향으로 고르를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좀 보시면은 자, 이차원 평면에 이제 n개의 점들을 준대요. n개의 점들. 자, 이차원 평면. 자, 이차원 평면.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4사분면을 다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음수값이 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n개점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준대요. 이렇게. 자, 뭐 이런 식으로. 네, 막 그냥 대충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준대요. 근데 고른 점들 중에서 두 점을 이미 선택해도 선택한 두 점을 있는 직선을 내 직선을 만드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드는데 이렇게. 자야. 이 직선을 통과하는 다른 점이 한 개 이상.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적어도 이렇게 세 개가 있어야 됩니다. 예, 세 개가. 3개 이상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조건이. 그래서 최대한 많은 점을 골라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도 부어지고, 이렇게도 부어지고, 이렇게도 부어지고,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 뭐 얘를 기준으로 또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예, 하지만 3개, 예, 이렇게 3개가 나온 최소 3개, 그죠? 예, 포인트가 3개 이상 고르는 경우에 어, 이거 이상은 돼야 된다는 거죠. 모든 점이 잡혀줄 때 조건을 만족하도록 3개 이상. 만약 4개, 4개도 뭐 문제 없다. 근데 이렇게 두 개짜리는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죠?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되고.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참 어렵죠. 그죠? 모든 점에서 얘를 기준으로 모든 방향을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가는 점, 이렇게 가는 점, 그죠? 그죠?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가는 점, 이렇게 가는 점, 네, 다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네, 얘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제 점이 n개가 주어졌을 때, 그죠? n개가 주어질 때, 예를 들어 이제 뭐 n개가 주어졌을 때 모든 방향으로 n-1의 개수를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예. 이제 포물이 이제 2개 들어가야 되는, 포물이 2개, 그죠? 이중 포물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자, 이런 점은 이제 아까 문제와 GCD 이용과 같습니다. 예, GCD 이용과 같고요. 근데 이제 아까의 문제에서는 이제 모든 x, y 좌표에 대해서 이제 이거를 GCD로 나눠줬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잘 보면요. 조금만 생각을 조금만 더 해주면 됩니다. 모든 좌표에 대해서 GCD를 고려하는 게 이제 이전 문제의 어떤 패턴이었다면 이 패턴은 뭐냐면요. 모든 점에 대해서 이 점에 대해서 그죠? 이 점이 0,0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줘야 되냐. 예를 들어 이 좌표랑 고려를 한다. 얘가 0,0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점 2개만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고려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 델타 x, 예, 좌표의 차이죠. 예, 델타 y, 그죠? 예, 델타 x와 델타 y, 좌표의 차이를 일단 구하고, 예, 여기서 이 GCD를, 이 G라고 표현했어요. GCD를 나눠주는 값을 키로 가져가야 된다.
해시맵의 키로 가져와야 된다. 이게 키가 돼야 된다. 그죠? 그리고 이 유일한 키가 몇 개가 있냐라는 걸 밸류로 가져가야 된다. 요렇게 구성하면 되죠. 해시맵으로. 중첩 해시맵으로. 예. 그래서 같은 선상에 있는 것들은 이 델타 x, 델타 y를 GCD로 나눴을 때 같은 값을 가지게 돼 있습니다. 같은 값을 가지게 돼요. 그게 몇 개의 카운트를 가지는지, 그죠? 3개 미만일 경우에는 우리가 조건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출력하는 거고, 3개 이상일 경우에는 3 이상을 출력하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구성하면 답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솔루션을 보면요. 네, 여러분들이 일단 고민 조금 더 해보셔야겠지만, 일단 솔루션을 보면은, 자, 이렇게 됐습니다. 해시맵을 구성했죠, 해시맵을. 그죠? 해시맵을 구성. 위에 이제 입력받는 부분 제가 건너뛰고요. 아까 해시맵은 동일하게 중첩 해시맵을 구성했어요. 근데 달라지는 부분은 이 델타 X랑 델타 Y를 구합니다. 델타 X랑 델타 Y를 구하고 GCD를 구한다. 이 부분이 달라진 거죠. 그죠? 예. 근데 이제 잘 보시면요. 예, 아까와 이제 달라진 부분은 아까는 이제 GCD를 구할 때 절대값을 씌웠지만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델타 X, 델타 Y 어떤 부호로 고려할 때 음수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런 부호를 고려할 때 GCD를 절대값을 씌우면은 답이 안 나옵니다. 이 부분 여러분 한번 더 디버깅을 한번 해보시도록 하시고요. 결국에는 델타 X와 델타 Y를 GCD로 나눈 값을 키로 가져갑니다. 키로 가져가고요. 예. 그죠? 아까랑 거의 동일해요. 거의 동일한데, 자, 키가 예를 들어 뭐 아까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아까 이제 예를 들면은 뭐 키가 1, 뭐 전 반대로는 4,1 그죠? 여기가 이제 y, x 이거는 이제 순서 상관없습니다. 뭐 x, y로 x 넣든 순서 상관없고 이게 뭐냐 키다. 예, 키가 되고 처음에는 이제 하나가 들어왔겠죠, 그죠? 이렇게 그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2,8이 들어왔다. 동일하게 동일한 키값을 가지고 하나가 플러스가 되니까 이게 2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이제 컨텐츠 키, 이것을 검사를 해서 기존에 값이 있으면 하나 더 더해서 넣고, 그죠? 만약 키가 없었으면 이제 하나만 들어가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값을 출력하면은, 답이 나오고, 일단은 3 이상이었기 때문에, 3 이상이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요 부분만 하나 더 달라지겠죠? 맥스 카운트가 3 이상이면 3 출력하면 되고, 그죠? 3 이상 아니고 미만일 경우에는 우리가 답을 못 찾을 경우에 마이너스 출력하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답이 출력이 되는 거고요. 실제 이제 출력된 결과를 한번 보면요. 이게 이제 조금 코드를 최적화하면 좋을 텐데, 일단은 답을 출력하면은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좀 시간이 아슬아슬했죠. 2초인데, 조금, 뭐, 코드가 좀 최적화된 코드는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